아하, 그럼 봅시다. 스텝 2의 풀이를 몇 문제 할 건데, 82쪽인가요? 저는 딴 건 안 풀고 3번, 7번, 9번, 11번. 다음에, 15번. 18번 좀 애매하긴 한데 19번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질문 받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센 문제, 상호 문제 몇 개랑 그들 매기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몇 개 있길래 그거를 풀이할 거고요. 오늘 날씨 엄청 춥다고 생각해서 세게 켜놨는데 또 포근하군요. 계속 켜놓으니까 실내는 좀 따뜻하긴 하네요. 끌까 그냥? 그럼 또 추운 거 아이가 이거? 애들 얼어 죽으면 안 되지. 지우야. 자, 3번부터 볼게요. 이거 안 보이는구나. 칠판 저기 왜 이러니? 자, 3번. x의 x 플러스 2제곱과 x의 x제곱이니까 첫 번째 x제곱의 x 플러스 2랑 같을 때, 두 번째 좀 표현 이상하네. 또는 x가 1일 때도 확인을 해야 된다. 밑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x에 1 넣으면 1의 세제곱은 1의 제곱이니까 어제 성립하죠? 성립하면 너는 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위에 있는 식에서 해가 x는 2거나 마이너스 1이 생기니까 해는 총 몇 개? 2, 1, 마이너스 1의 세 가지입니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따라서 합은 3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2를 찍어왔던데 뭐 셋다고 해서 2 찍어온 경우는 잘 없을 거고,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아마 x가 1인 걸 좀 빠뜨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번이 아주 기본적인 치환하는 문제죠. 이제는 기본 이어야 됩니다. 너를 t로 두면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다. 아하.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아니야. 푸는 게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항상 뭐다? 치환을 하면 범위를 체크해야 된다. 너 뭐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2 이상이다. 자, 한 번 더 해본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가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1임에 의해 너는 뭐야? 2 이상의 범위를 갖게 된다. 잘 기억해야 돼. 어? 따라서 풀고 나면 t는 1이거나 마이너스인데 t는 2 이상 뭐야? 되는 게 없어? 그럴 리가요? 나무 잘못 구한 거 아니야? 그래, 잘못 구했다. 2랑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하지만 t가 2일 땐 되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였을 텐데요. 요거 2의 x제곱 다시 치환해서 푸시던가 해보면 x가 0일 때밖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을 하면 최소값인 2가 될 때니까 너와 너가 같을 때다. 맞나? 됐지. 7번?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x제곱 곱하기 7배 3x제곱 더하기 9가 되는데요. 저는 3x제곱을 t로 두고 양수입니다.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는 제로다 까지는 좋아한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7이다 하는 순간 인생이 아작나는 거야. 뭐 아작까지는 좀 그런가? 자, 너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t가 3의 x제곱 아닙니까? 즉 t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가져야겠죠. 따라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인 것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의 합은 7이고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의 곱이 9다라고 해가
3의 2알파 더하기 3의 2베타 제곱 지수 시간대 다 해봤다잉. 뭐야 이거 너의 제곱과 너의 제곱의 합이죠.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빼거라 이런 얘기니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의 제곱 49 빼기 9 28 따라서 31이 된다. 이렇게. 물론 이해하기 편하게 중간에 치환해도 괜찮겠죠.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을 각자 뭐 A, B로 치환을 하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졸고 계신 분 힘을 내세요. 자 9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이구나. 자 더하기 a제곱은 0 이렇게 주어진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더라. 너무 중요한 문제. very important하다. 알겠지? 전 시간에 근의 위치 정리 다 해줬나 맞나? 기억나? 다시 한 번 더 쓸까? 근의 위치 또 쓸라고 하기가 힘드네. 전 시간 강의를 내가 전 시간 해줬지. 근의 위치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다. 근의 위치 잘 봐.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x라는 두 근이 x가 모두 1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갔을 거 아닙니까? t제곱 마이너스 너 뭐야 2의 제곱 4배의 a 마이너스 1 t 더하기 a제곱은 0라는 이 방정식은 t가 근이에요. t 2의 x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t가 1에 생겼으니까 1보다 큰 근에 대해서만큼은 함수값이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x값이 1보다 크면 1일 때 함수값이 2였으니까 1보다 큰 알파, 베타 이런 게 있었다라면 그때 함수값은 2보다도 크다. 따라서 t는 모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t는 2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에서 두 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겠죠. 더 자를 걸 그랬나? 뭔가 좀 애매하게 옆에 구렛나루 좀 남은 것 같아. 자, t는 모두 2보다 크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치환하면서 x의 근의 위치 기억나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에 맞게 x의 범위를 주고 그 개수의 범위를 찾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뭐야 t를 2x로 치환을 했으니까 x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1보다 큰 x에 대해서 t는 2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t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모두 2보다 커야 된다. 얘를 풀어야 되는 거야. 다들 이건 잘 풀어왔더라고요. 전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한 덕분인가? 2 이상인가 다들 써왔던데 2분의 3 미만이랑 뭐 2 이상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답이 여러 개 등장했던 것 같더라고. 그 다츠 열심히 풀었는데 아쉽지만 1보다 큰 게 아니라 2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1보다도) 큰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는 1일 때 함수값이 2였으니까 1보다 큰 두 개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t의 값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니까 둘 다 뭐다? 2보다는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2보다 큰 두 근 네모와 세모를 가진다. 이렇게 볼게요. 판별식은 양수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2보다 크다. 2에서의 함수값 2보다 0보다 응? 자 2에서의 함수값 응? 또 부러졌다고? 수업하기 싫니? 너 왜 이러니? 그렇지 하기는 싫을 수 있죠.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일까지 세 가지를 몽땅 풀어줘야겠습니다. 뭔 분필이 세 조각이 난다냐. 옛날에도 분필 학원에서 사줄 때도 아껴 쓰지는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원장님. 자 그렇다면 뭐 분필까지 어떻게 아껴가면서 수업합니까? 적당히 아끼는 거죠. 쓰다가 맞지 마음에 안 드네 가서 부수고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긁히는 분필을 칠판 긁으니까 가끔 그런 거는 잘못 쓰면 한 200원 아끼겠다고 칠판 100만 원짜리 긁어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틱 버리겠네. 이제는 제 돈으로 사서 쓰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아무튼 요거를 풀어야 돼요.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 머니. 머니. 다들 머니 많이 벌었니? 자, 판별식부터 하나씩 할게.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클 거. 3a 제곱이죠.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0보다 클 거. 아, 여기서 a가 그거 나온 건가? 자, a가 3분의 2보다 작다 또는 a가 2보다 크다. 오, 이까지 제대로 한 친구들 많았네. 자, 축의 방정식은 절반입니다. 2배. a-. 좀 급한가? 자, 축의 방정식은 어때? 외우고 있니? 마이너스 2a분의 b다잉. 2배 a-1이 축인데 축이 뭐야? 2보다 크다.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 맞죠? 약분하면 1인데 1 넘어가면 a가 2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값 2 넣으시면 4 마이너스 8배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제곱은 0보다 크대.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2랑 6 빠밤. 자, 따라서 a는 2보다 작다 6보다 크다. 딴 이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 자식들아 a가 6보다 크다잖아. 이 자식들은 어디서 범위를 잘못 찾아온 거야. 자, 그려드릴게. 3분의 2보다 작은데 2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래도 2보다도 크다네. 개꿀. 2보다도 크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님께서 난 2보다 작을 건데 하고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2보다 작고 6보다 크고요. 따라서 모두 겹치는 부분 여기밖에 없죠. 자, a가 그래서 6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풀어온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치환을 하게 되면서 t라는 값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0보다도 큰데 문제에서는 x가 1보다 큰 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보다 큰 때는 그때 t의 값은 2보다 커야 된다로 좀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2보다 큰 근을 2개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찾는 과정에서 이거 조금 애매한데 뭐 등호가 붙어도 되냐 안 되냐는 저도 약간 논란인 것 같습니다. 뉘앙스 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근 같은 느낌인데 서로 다르면 말은 안 했으니까 그냥 두 근이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사실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풀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에서 중복된 범위를 구해보면 그럴 일은 어차피 없죠. 네가 양수인 건 확실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근의 분리를 쓰는 문제기도 했고 또 치환을 했을 때 식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우야 일어나야지. 왜 일찍 온 거야 이렇게. 자, 2분의 1의 fx, gx가 8분의 1, 2분의 1의 3배라고 할게요. 3gx보다 크거나 같지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을 봐. 저기가 부등호 많이 뒤집어줘야 되겠죠? 책매 이거 숙제한 거 보다 보니까 가끔 실수로 안 뒤집고 푸는 애들이 있던데 그래서 바본가 싶어서 다른 거 보면 다른 데는 뒤집어 놨더라고. 가끔 왜 그럽니까? 알았죠?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 gx 약분하는 순간 바보 1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함부로 약분하면 위험해. 옆으로 넘겨주자. gx로 묶어 fx-3이랑 곱했을 때 0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예, g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gx 약분 슥슥 때려놓고 풀면 안 된다. 알겠지? 약분 함부로 하는 순간 여러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응? 뭐 그려야 되냐? 좀 너무 심했나? 약분 좀 했다고 맞지? 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약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여튼 안 돼요. 1 넣고 5 넣고 같은 값이지롱? 3에서
나는 3,0이랑 5,3 지나지롱. 실패해버렸지만, 네. 서로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빨리 해봅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gx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질 건지 뭐 할 건데 하나씩 해볼게요. 노란색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님께서 양수예요. gx님께서 양수예요. 양수인 거 뭐야? 3보다 큰 범위 여기죠. 3보다 큰 범위라면 너도 음수여야 되니까, 너는 음수여야 되니까 fx 3보다 작아야 돼요. fx라는 함수 3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자, 실제 범위를 풀면 x가 3보다 크다. and fx가 3보다 작은 뭐야? 1과 5 사이입니다. 따라서 공통인 범위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림을 잘 봐도 알 수 있겠죠. 3보다 큰 범위 중에서 5보다 fx가 3보다 작은가? 그래서 5보다 작다 해가지고 3과 5 사이 이렇게 체크해도 됩니다. gx가 음수면요, x가 3보다 작을 때를 체크해라 이런 말이거든. gx가 음수일 때 fx는 3보다 큰가? fx는 1보다 커야 된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크다니까 뭐 5보다 크다긴 한데, 아이고 크다가 작다네요. sorry. x는 1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인데, 그건 뭐야? 공통범위를 만족하는 것은 너와 너의 공통범위는 x가 1보다 작다겠네. 맞죠? 예? 코가 간지러. 자, 그 다음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0이 되면 오케이입니다. 됐죠? 뭐 한 놈이 0이게만 하면 오케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네가 0인 경우 어딨어? 3이지롱! 그래서 3도 되고요. 또 네가 0인 경우는 또 어딨어? fx가 3이지롱? 1과 5겠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포함해야 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범위를 써보면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범위 이렇게 되죠. x가 1 이하거나 3 이상 5 이하의 x면 된다 이거죠. 1, 3, 5는 제가 혹시 몰라 따로 체크해봤습니다. 됐죠? 화면이 잘렸네. 여러분 집에 와서 이 복습할 때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찍어 놓는 거니까. 다시 뭐라고? 양수 음수일 때 나눠보고 음수 양수일 때 나눠서 체크하고, 둘 다 하나라도 0이면 어쨌든 오케이잖아요. 0 곱하기 뭐 음수든 양수든 나발이든 간에 등호가 성립하니까 둘 다 0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저렇게 주황색으로 따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3과 5가 추가되고 1 여기 추가되고, 그래서 등호를 붙여서 생각하면 이렇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건 자연수 x의 합이니까 1, 3, 4, 5가 되는군요. 다 다음에 합은 13이니까 답은 13입니다. 2만 안 된다 이 말이죠. 뚜뚜뚜뚜뚜 뚜르른뚠뚜뚜뚜 13번 생각이 어려운데? 다들 잘 풀어놨네. 14번은 안 해도 되겠죠? 그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확인할게요. 15번 볼게요. 근데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애들이 과연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해? 왜 이러지? 아하. 아끼자. 자, 또 아낄 수 있을 땐 아껴봐야죠. 자, 2x제곱 더하기 2a-x제곱을 t로 두면, 아하, 선생님 저도 잘 할 수 있다고요. 2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가 0 이상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는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한다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t의 범위가 2 이상이라는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외워. 알겠지. 아니, 앞에 너무 많이 부서져 있어서 끌키길래. 근데 칠판이 새 분필을 쓰면 너무 잘 안 보여서 좀 걱정이 되네요. 뭐 하여튼 간에 외워.
외운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또 2 이상이네. 맨날 2 이상이야. 재미없다. 이런 생각 들 때까지는 공부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좀 재밌게 하려면 문제에서 그런 문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잖아. x가 3 이상일 때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뒤에 보니까 바뀔 텐데. 자, 어쨌든 따로 말이 없더라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이러면은 마이너스 3 맞죠? t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t가 5 이상인데 2분의 5 이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하여튼 2 이상인 t의 범위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최종적인 t의 범위는 뭐가 돼? 2분의 5 이상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뭐 애초에 성립할 이유가 없겠고 2 이상의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1 이하 내지는 2분의 5 이상이니까 t의 범위가 2분의 5 이상인 겁니다. 근데 이건 t의 범위지 x가 아니잖아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t가 2분의 5 이상이다. 이걸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됐지? 2의 x제곱을 다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 추천 받아볼게. 민재 잘 안 보이지? 글씨 더 크게 쓸 걸 그랬다. 그지? 그 정도는 아니야? 보여요? 네. 그래서 뭐로 치환할까 민재? t는 안 됩니다. 썼으니까. 뭘로 하지? 지우로 치환할까요? 이렇게 피곤해하니 지우. 적당히 치환해볼게. 안 하고 하실 수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안 하고 범위를 생각하는 거의 찍는 것에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좀 치환을 해볼게요. 저는 u를 좋아하니까 u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u 더하기 u분의 1이 2분의 5인 걸 찾는 겁니다. 단 u는 2x제곱이므로 양수이다.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요? 화면을 좀 옮겨놓고 볼게요. 풀어봅시다. u를 분모 분자 하나씩 곱해야 되는 거? 2분의 5u. 그 다음에 2도 하나씩 곱할까요? 2u 제곱 마이너스 5u 더하기 2는 0 이상. 2u, 2, 1, 마마 해가지고 u의 범위는 2분의 1 이하거나 또는 u는 2 이상이 되겠네요. 따라서 u가 뭐였어? 2x제곱이잖아. 2x제곱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하거나 2의 x제곱이 2의 1제곱 이상이거나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하거나 또는 x는 1 이상이거나. 물론 u가 0보다 커다였으니까 0보다 크다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x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음수 끝까지 가도 상관없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 1 이상 이게 답입니다. 안 보고 쓰기. 얍! 이렇게 이게 x의 범위예요. 알겠죠? 그 다음 19번. 뭔가 아깝다. 한 방에 딱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재웅아, 설은 잘 보냈어? 할머니 집 잘 갔다 왔어? 세뱃돈은 많이 받았니? 야, 좀 개인적인 거니까 물어보기 좀 그래? 알았어?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볼까? 세뱃돈 나 100만원 넘게 받아봤다. 오, 있어. 이야. 어쩌다가? 초6에서 중1 올라왔지. 아, 중학생이라고? 좋은 문화다. 쌤도 어릴 때는 잘 몰라가지고요. 응? 친구들 중에 세뱃돈 많이 받는 애는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살아서 많이 주는 집도 있겠죠? 있겠죠, 분명. 그런 집도 있겠죠. 쌤이 예전에 과외를 했던 집이기도 하고 뭐 그냥 잠깐 알던 집인데 제가 그 당시 막 25, 6 이래 돼갖고 일을 좀 한참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대학을 안 다니고 일을 열심히 할 때였는데 제가 뭐 하여튼 그 당시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벌면서 통장에 돈을 막 쌓아가면서 막 돈 쌓는 재미에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인가 2학년 올라가는 이제 여자. 너희들은 딱 지금 너희들 나이 때다. 그 애랑 겨울 방학 때 과외를 하면서 이제 곧 설이었잖아. 그래서 중1 올라갈 때 본인이 설 선물로 1,500만 원 받았다든가. $1,500. 그러니까 자기 통장으로. 이게 통장이 어떻게 된 거냐 정확하게는 외할머니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교육비로 써라 하면서 통장이랑 이제 그 마치 영화 같은 장면 있잖아. 통장이랑 도장 인감 이렇게 해가 쓱 내미는데 1,500만 원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뭔가 좀 현타 오잖아. 근데 걔가 이미 통장에 1,500 넘게 있더라고. 그건 왜 있는데 하니까 세뱃돈 모은 거래요. 부잣집은 뭔가 다르기만 하면서 내보다 통장에 돈이 많잖아. 약간 현타 시기에 와서 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오늘 그만둔다고 말할까? 하면서 이렇게 과외비로 그 당시로 한 40, 50 이렇게 받을 때인데 이렇게 받으면 한 1년 내내 과외를 해도 제 통장에 있는 거 반도 못 가져오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냥 중학교 1학년 용돈 모은 것보다 돈이 없다니 이런 생각이 약간 자괴감도 들고 그럴 이유는 없죠. 잘 사는 집은 그 나름대로 잘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 근데 애가 착했어요. 돈 모은 거 자기 어머니 막 차 바꿔드린다고 선물로 아버지를 돈 모아서 차 바꿔주고 이러던데 뭔가 새로운 세상을 봤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역시 그때 살짝 생각했던 게 돈을 많이 벌려면 역시 뭐를 해야 돼? 사람은 이 인간의 몸으로 나 하나의 몸으로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거든.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일반인이잖아. 여러분도 그러하고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대충은 알게 되잖아. 본인이 예체능 분야에 아주 뛰어나. 딱 봐도 얘는 뭐 아무것도 뭐 한거나 가르친 게 없는데 뭐 배우는 게 빠르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도 막 뭔가 되는 어마어마한 재능의 소유자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다 아니까. 오히려 우리는 평범이거나 오히려 보면 이제 주변 친구들 가끔 보다 보면 자괴감 느낄 정도에 우리는 평범이야 어떻게 보면 가깝지. 물론 우리 다 잘난 부분이 있겠지만 모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일반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내 가진 능력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처럼 아니 정말 잘 나가는 멋있는 사람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겠지만 뭐 좋은 차를 탄다든지 뭐 넓은 집에 산다든지 화려한 좀 옷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의 목표라면 사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면은 제일 좋은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알겠지? 직업 편차도 있고 분명.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업계에서 탑을 찍으면 억대 연봉 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설령 학원 강사도 학원 강사는 탑 찍어버려가지고 저 서울 가서 인터넷에서 강의할 정도 되면 계약금으로 100억씩 넘게 받고 이러는데 무슨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은 아니죠. 이미 엄청난 업계 탑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도 억대 연봉을 받는 학원 강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10년 뒤, 15년 뒤에 막 이제 고등학생 2학년, 3학년 애들을 가르쳐서 나도 떼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이랑 완전 다르게 흘러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준비해서는 그 사람들만큼 억대의 연봉을 받은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가 기회를. 남들이 가는 길을 가서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벌려면 남들보단 내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증명하도록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력을 굉장히 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응? 노력도 중요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또 나한테 어느 정도는 맞는 분야여서 내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도 있고 또 적성에 좀 맞아야 오랫동안 모든 일이 흥미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흥미가 있고 나에게 좀 재미가 있고 성과가 느껴져야 아 이거 재밌다 하는 거지. 아 하기 싫은 일을 돈으로 또는 이제 뭔가 다른 보수? 어떻게 보면 보상의 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알겠지. 어느 정도는 적성과 재능에도 맞아야 되고 내 거기에 남들보단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의 자세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합니다. 운도 이게 잘 갖춰지면 업계 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반인이 돈을 막 억대로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사실상 사업을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혼자 벌지 말고 남이 번 돈 또 내가 가지자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이게 사업이잖아. 사장님은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뛰어난 회사의 사장은 보통 사장이 그 어떤 직원보다 또 똑똑합니다.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장이 돈 주고 딴 사람 부리고 있는 거지. 최소 돈이라도 많든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내보다 똑똑할 수도 있는 애들한테 시키면서 난 그 사람을 잘 부리면서 쓰면 되잖아. 이게 사장한테 필요한 능력이잖아. 또 기본적으로 사장이 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분야가 맞는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 정도는 사장이 갖고는 있어야죠. 사장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돈만 투자하고 야 이거 뭐 사고가 생겼는데 야 빨리 와서 해결해봐라 라고 밖에는 할 수 없으면 오래가기 힘든 회사가 되는 거죠. 뭐든 간에 뭐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생기겠지만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야. 사업은 원래 제일 좋은 건 뭐야? 똑똑하신 분들이 돈을 빌리는 거야. 누구? 은행 1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려서 사업. 요새는 사업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국가에서도 지원 많이 해줍니다. 청년 사업이잖아. 청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발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그 시청에서 해주는 것도 많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원을 받을 때 말이야. 그냥 은행권에 가서도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대출해달라. 돈이 필요하니까 사업하려면 대출해달라. 갚으면 되잖아요. 갚으면. 그 다음에 뭐야? 주변 지인들한테 빌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좀 가까운 사람 지인이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말하자면 투자자한테 야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고 구조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 건데 어때? 괜찮아 보이지 않아? 흥미로운데?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줘.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중이야. 그 친구가 보고 한 200만 원 정도는 투자해줄게. 200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지만 그런 친구가 50명을 만들면 되잖아. 그럼 1억이잖아요. 물론 이제 장난이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막 받지는 않지만 이게 근데 점점 심해지면 이제 사업 설명회도 하는 거고 규모가 완전히 커지면 주식 시장이 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내 회사를 내놓고 상장시켜 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죠. 어쨌든 사업하시는 방법인데 사업의 최대 단점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망했을 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잘 해결돼야 사업이란 걸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일단 돈을 많이 들고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사업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실패했을 때도 어느 정도 맞나 회생 가능성을 보거나 아니면은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투자자들이 적어도 원금을 까먹지는 않아야 되겠죠. 원래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인데 그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일반인이고 기본적으로 말이야. 아버지께서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뭔가 따로 공부를 뭔가 하지 않을 거라면 또 그럴 시간이 없다면 사업은 손 안 대는 게 맞아요. 그럼 쌤 돈을 많이 못 벌잖아. 그렇지. 벌지 말란 소리입니다. 어설프게 돈 벌겠다고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인생을 조져버리지 말고 하실 거면 아빠 돈으로 하든지. 아빠 돈이지 내 돈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 아빠가 돈을 있잖아요. 아빠가 멍청한 거죠. 아빠가 너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하지만 멍청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부잣집이 사업을 왜 잘하냐면 100억 들고 있으면 한 2억짜리 3억짜리 사업 한 10번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중에 한 번은 걸리는 거고 어차피 실패를 해도 돈이 남아있잖아. 이게 부자와 이렇게 자본이 있는 사람과 자본가와 일반적인 이제 보통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직장인 2억 모으는데 한참 걸리거든. 애지간한 직장 다녀가지고 한 4, 5년 모아야 2억이 생기는데 직장인은 2억을 들고 투자를 할 때 정해야 돼요, 이제. 자, 주식을 사겠다. 현금을 박치기 해서 뭔가 물건을 사겠다. 뭐 돈 되는 만한 걸 사놓겠다. 부동산을 사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냥 안전하게 적금 넣어놓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사업을 선택하면 일단 주식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안전하게 돈 벌 방법을 일단 포기하고 더 큰 돈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 보겠다잖아. 근데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이 막 뒤로 간다니까? 5년 동안 일한 거는 어디 간지 없어졌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다행히 뭐 빚까지는 안 졌는데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2억이 날라갔단 말이야. 회생 가능성이 쉽지 않다면 회생은 하지, 뭐 빚까지 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때까지 그 만약에 2억을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자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았을 거고. 그 뭐 주식을 했으면 또 누가 하나 대박이 났을지. 그 다음에 적어도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샀으면 아파트에서 편하게 내 집에서 살고라도 있었겠죠. 근데 주식을 안 하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해 버렸는데 잘 안 돼 버리면 인생이 뒤로 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인생이 뒤로 간 거지 망한 건 아니니까 그때라도 열심히 또 살면 되는데, 이게 기회 비용이 너무 크잖아. 없었을 때. 원래 집에 한 10억씩 있으면 2억 날려도 2억 없네. 너무 크지. 똑같이 크지. 근데 다음에 8억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다른 길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쉽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집을 잘 보시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 방법이 생각났다 하면 자기 스스로 일단 투자를 만든 잘 찾아보시고, 은행에 가서 일단 돈 빌리시고, 그 다음은 부모님한테 빌리시고, 부모님이 뭐 니들한테 속아서 돈을 주더라도 뭐 진짜 좋은 아이템이었으면 부모님의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죠. 그지? 근데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진짜 만약에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쓰는 규모를 늘리고 막 이제 수입 규모 자체를 좀 키우고 싶으면 어느 정도 뭔가 사업성이라는 게 항상 어딘가에 존재해야 돼. 단순히 남이 시키는 일만을 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일을 하면서 내가 물론 전문직이 돼서 프로페셔널해지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더라도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뭐랄까 이게 선이라는 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 가치가 남들 4, 5천 벌 때 6, 7천 버는 사람, 6, 7천 벌 때 1억 버는 사람은 존재할지언정 연 단위로 막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한다고 무조건 수십억씩 버리는 건 또 아닙니다. 매출이 막 100억이 넘어가도 실제 순수입은 막 4, 50억, 2, 30억 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출 6조 넘어가잖아. 6천억 그냥 넘어가고 조씩 넘어가는데 실제 걔들 마진이라 그러죠. 순수입 같은 경우에는 2, 3%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까. 6조에 2% 하면 얼마지? 1200억인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6조 벌었는데 1200억 남았다 이러면은 뭐 엄청나게 또 돈 많이 벌었네 이렇게 생각도 안 들 수 있잖아. 그지? 2%가 이거 별로 그거 아닌데 100만원 벌면 2만원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1억 팔아야 200만원 남는다는 소리죠. 자, 아무튼 갑자기 뭐 사업 얘기를 좀 했는데 헛소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데 본인 상황을 잘 고민해 보시고 파덜 돈 이제 써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그 파덜한테 내가 몇 억을 빌릴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치? 파덜이 일단 몇 억이 있는지부터 조사하는 게 먼저잖아. 파덜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해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네가 모아서 시작해야지. 그럼 이제 진짜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생이시니까 자기 일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틈틈이 시야를 기르는 건 필요한 것 같아. 좋은 대학 가서 의사 한 다음에 난 그냥 전문직 프로페셔널하게 돈 많이 받고 일할래 하는 것도 있지만 시야를 넓혀보고 사업 구조를 생각해보고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보고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나중에 사람을 어떻게 불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하면서 다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요? 그렇게 나도 못 해봐서 모르겠다. 쌤 또 몇 가지 사업생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큰 실패를 한번 젊을 때 맛봤고 5천만 원 정도 날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워왔는데 얘기하면 또 몰라 누가? 자 하여튼 뭐 그때 빚 한 2억 지고 막 5천만 원 투자해갖고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이제 날라갈 뻔해가지고 이제 까딱하면 또 5천 날리고 빚만 2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담보로 돼 있는 땅을 그냥 제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현금으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저도 뭐 빚이 2억이나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직 아파트도 하나 없는데. 그것도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거의 한 4년 전, 6년 전 얘기입니다. 6년 전. 23살인가? 아니지. 6년 전 27이구나. 27, 6 때 저질렀던 일이었는데 일을 한참 저도 열심히 하다가 요새 들어 학원 일이 쉽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기로는 나도 또 새로운 학원을 옮기면서 적응을 하고 있던 와중에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즉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보자 이래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생각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고 내 생각보다 생각외로 비용들이 너무 많고 이게 뭔가 일하면서 가볍게 하기에는 좋은 일을 또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는데 결국 나중에 5천만 원에 빚 2억까지를 날린 건 아니고 땅을 이제 2억 2천 주고 사와서 결국 땅을 사서 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잘 팔았습니다. 2억 6천인가 7천에 돈을 사실 벌고도 남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땅 팔면서 한 4천만 원 벌었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빚 다 갚고도 4천을 벌었는데 실제로는 4천만 원 중에 세금만 한 2,200 냈고요. 중간 수수료라고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아저씨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제가 땅이 워낙 안 팔리는 땅이어서 좀 빨리 저는 돈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브로커를 고용했는데 브로커한테도 200-300 지어줬고 법무사분에게도 200,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처리해준 법무사한테도 120, 법무사라고 법에 관련된 일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무사들한테만 한 300 넘게 줬고 브로커한테도 300 줬고 부동산 아저씨한테 200 주고 해서 한 거의 1000 가까이는 이렇게 수수료를 다 주고 수수료 주고 세금으로 그냥 2,200 내고 양도소득세라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 남에게 줬으니까. 근데 그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땅 샀다가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번 업종난 남자가 돼 있잖아. 멋있잖아. 하지만 이 나라가 이걸 그냥 지켜보질 않거든. 와, 이 새끼 이거 투기꾼이네 해갖고 바로 뛰어와서 세금 하면서 달라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고 달라 그러진 않죠. 안 내면은 나중에 저한테 다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작년에 세금 내야 되는데 왜 안 냈냐 하면서 가강 하면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냈죠. 2,200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동안 빚 갚던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최종적으로는 약간 손해였는데 주머니에 어쨌든 500-600 남아있길래 그날로 막 휴대폰 바꾸고 막 스마트폰 바꾸고 막 이랬던데 무튼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막 섣불리 하는 건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란 걸 나중에 하고 싶으시면 꼭 잘 알아보시고 돈 많이 벌고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네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획했던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든지 아니면 잠깐 뭐 어떻게 사업을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원래 하던 일에 맞나? 그쪽 계통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죠. 아무튼 열심히 돈 많이 벌려면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연예인 같은 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1인이어도 자기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 자기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을 수도 쉽게라는 표현 좀 잘못했네요.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어떻게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방송 막 나가고 하잖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방송국이 워낙에 돈을 많이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돈 버는 거 보면 엄청나거든. 그래서 연예인을 하시던지. 연예인은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끼도 필요하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뭔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적당히 맞춰가지고 또 얘기를 좀 잘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당장 내가 질문해도 대답도 잘 안 하는데 연예인 어떻게 하니? 카메라가 열 몇 대 찍어가면서 너만 이렇게 찍고 있는데 대답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뭐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하여튼 뭐 연예인들 참 대단한 것 같고 어쨌든 돈 많이 버는 건 그런 직업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남들과는 다른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거 나밖에 못해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자기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사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행복하게 돈 적당히 받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설에도 저희 친척들 만나면서 느꼈던 거고 다들 요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제 풀이하고 넘어갈 건데 19분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풀고 있지? 자, 딱 하나? 딴 건 아닌데 공부 안 할 거면 뭘 하지를 마. 알겠지? 뭐를? 이거 할 건데. 자, 19분 하고 쌤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 쌤 풀이도 좀 해야지. 확실한 건 공부를 안 하고 뭔가 새로운 분야에 관한 공부들 아니면 원래 있던 것에 대한 거들 공부를 다들 하지 않을 거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뭔가 아쉽지 않나? 이런 우리 친척들이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있더라고. 사촌 동생들이 이직도 하고 싶어 하고 막 일을 그만두고 싶대. 내 동생이 힘들어서. 그러면 일을 그만두면 뭘 할 거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그만두면 아니면 이직을 결정하고 일을 그만두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힘드니까 일을 그만두겠다. 그래, 그럼 뭐 하고 살래? 뭐가 있겠지. 뭐가 있을지는 어떻게 알고. 그것도 하나의 삶의 자세이기도 한데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가든 아니면은 뭐 있는 장소에서 좀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공부는 여러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승진을 하고 싶어도 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연봉으로 협상을 끌고 나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셔서 그에 관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난 남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다. 내 스스로가 잘해서 맞나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 결국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돈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인 거니까 연예인이든 뭐가 되든 간에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잘 해보겠다 해서 나는 뭐 직장 상사 말 듣는 거 짜증난다 해서 회사 나가겠다 하면 나갈 수 있지. 혼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가 돼도 할 수 있는데 장사나 사업이나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눈치를 보는 직업인 거고 상사 눈치 안 볼 뿐이지 소비자라는 고객을 눈치로 봐야 되잖아. 고객에게 맞는 장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먼저고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부들, 직업에 대한 공부들,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응? 아니요. 자, 19번 봅시다. 일단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가 있는데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해봐라는데 여러분은 2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는데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치환을 하고 나면 범위를 신경 써야 되겠다. 그지? 얘가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에 대해 하하 선생님이 자다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4번이 뒤 바로 때려 놨을 건데 4-a 제곱이 아니고 a지. 4-a가 판별식 0보다 작다. 아 선생님 a가 4보다 커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 가장 작은 잔수의 최소 5 하면 맞긴 하네. 자, t의 범위랑 상관없이 맞기는 맞네요. 왜 맞냐면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t가 0보다 클 때 그렇지 않아? 2에서 최소값 a-4를 지니죠. 근데 0보다 크다는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차피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실제 최소값이 a-4니까 또 판별식이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풀면 답인데 이게 0보다도 큰데 어쨌든 답은 이것만 풀면 되네 하고 푸는 거랑 요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답을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가 플러스 4t였다 치면은 제가 플러스 4t였다 치면 어떻게 돼요? 야가 마이너스 2에서 그래야 되잖아. 예를 들어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a가 0보다 커를 만족해야 돼. 근데 t는 치환한 결과 0보다 컸었습니다. 얘는 보니까 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잖아.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에서 a 마이너스 4라는 최소를 가져요. 근데 t는 0보다 클 때만 그려지니까 0 넣으면 a잖아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a가 심지어 0이어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비어 있으니까 a가 0이어도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차피 모든 값이 양수일 거다. 따라서 a가 0의 등호 같은 게 생겨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 써서 a가 4보다 크다 나와버리면 얘랑은 답이 안 맞잖아. 맞지? 뭐가 중요해? 주어진 범위에서 이 식이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되겠니? 지금이야 그냥 판별식 풀었을 때 a가 4보다 크네. 따라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5다 하면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야 되는데 실제로는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답을 마저 낼 수 있느냐랑 대충 쓱 보고 나서 어허이 하고 답 체크하는 거랑 천지차다 이 말이지. 그 47쪽에 한 문제랑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상 문제 좀 쫄아서 그런가 센 풀이를 몇 문제 할 건데 304번 12번 16번 23번까지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 문제를 다 풀어주게 됐는데 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304번) 같이 볼까요? y는 2x제곱과 y는 ax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야? y는 k라는 직선을 쫙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 BCD라고 했고 이때 0,1의 좌표를 a라고 했습니다. 아하. 삼각형 ACB의 넓이가 ADC 넓이의 2배래요. 여러분 그럼 이거죠. 얘를 2t라고 잡으면 얘는 몇 t? 얘가 t니까 이 길이는 3t. 따라서 C점의 좌표를 2t, 2의 2t 제곱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D점의 좌표는 3t죠. 3t, a의 3t 제곱입니다. 이때 이 y 값은 서로 k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너와 너가 같다. a의 3t 제곱은 2의 2t 제곱과 같다. 양변에 3t분의 1제곱을 하면 a는 2의 2t 제곱에다가 3t분의 1제곱입니다. 따라서 2의 3분의 2제곱이죠. 이게 답인데 다들 뭐 이상한 거 써놨더라고.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굳이 난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세제곱 끄네. 2의 제곱은 4니까 이렇게 쓰던지. 됐죠? 자, 이거 여기서 또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요걸 잘 못해갖고 틀린 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이렇게라도 써왔으면 제가 다 맞다고 해놨고요. 여기서 정리를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거보다는 여기가 중요해. 2대 1이면은 이 점의 좌표를 2t라 뒀을 때 여기서 이까지의 좌표를 3t라 둔다. 알겠지? 요 아이디어는 뒤에 가서 로그에서도 지수에서도 계속해서 쓰이는 아이디어 중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자. 하나니까. 네. 응? 뭐? 여기 있어? 자, 그 다음에 310 몇 번이죠? 12번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상문제를 또 다 풀어주게 생겼네. 자, 봅시다. 312번.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함수의 절대값 x-1에 더하기 x의 범위가 이럴 때 y는 a의 절대값 x-1 더하기 2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너의 최대값이 4분의 1이 된다면 최소값은 얼마일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죠. 너를 뭐라 둔다? t라 둔다. 자, 그러면 절대값 x-2랑 x-1에 2를 더한 건 1,2를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의 그래프일 건데, 맞나?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너 뭐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려놨죠? 2 넣으면 3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인가요? 4 맞니? 마이너스 1 넣으면 4. 2 넣으면 3. 1 넣으면 2. 좋아요. 요렇게. 빨간색 부분만이 그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2가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고 4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a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뭐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가? 오케이, 찾아보자. 근데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a가 1보다 큰 건지 0과 1 사이 값인지는 안 가르쳐 줬다, 그지? 나눠서 해보죠. a가 1보다 크다 치고, 그러면 t의 범위는 한번 그릴까? y는 1보다 큰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2부터 4까지 따라서 a제곱이 최소, a 4제곱이 최대. 그래서 4제곱이라는 값이 최대값인데 최대값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라지상 불가능하죠. 0보다 큰 값을 넣었기 때문에 값이 1보다 커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맞지? 실제 a는 4제곱근 4분의 1로서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 안 맞는다.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모순이므로 두 번째로 넘어가자. a가 1보다 크다 하니까 말이 안 되네. 0과 1 사이의 a에 대해서 성립을 하나보다.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2랑 4까지의 범위에서 y의 범위는 a 4제곱이 최소, a제곱이 최대인데 이때 이 최대값이 뭐라고? 4분의 1이라고. a는 양수니까 2분의 1이구나. 그럼 최소값은요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답은 16분의 1입니다. 없어요, 선생님!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2번 있지 않나? 네. 됐죠? 315번인가? 6번이네. 자, 316번 보시면 정의하기 이상 3 이하인 그런 x의 범위에서 함수 y는 a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의 최대값이 81 뭐 이렇다고 하는데 문제에선 a의 범위를 이미 줬습니다. 바로 치환할게요. a는 0과 1 사이의 범위였고요. 위에 있는 걸 t라고 하면 t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였습니다. 좋아요. 자, 하나씩 범위를 만들어 가보자, 이제. 일단 t의 범위를 찾는 게 좀 필요한데, 표준형으로 좀 정리해주면 x-2의 제곱 더하기 b-3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보니까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였기 때문에 2 이상이면서 3 이하인 범위. 3 넣으면 얼마죠? b-3입니다. 따라서 y의 값은 t의 범위는 b-4가 최소, b-3이 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b-4가 t의 범위의 최소값, b-3이 최대값.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네가 뭐 한다고? 감소하는 그래프였다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뭐래? 최대값은 81, 최소값은 9랬죠? 감소하니까 t의 범위 이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a의 b-세제곱이 최소값, a의 b-4제곱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 81, 최소값은 9. a가 뭐였다는 소리예요? 9분의 1이었다는 소리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a의 b-4 제곱 나누기 a의 b-3 제곱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게 9란 소리예요. 따라서 a는 9분의 1이다. b는 얼마냐 그러면? 얘 마이너스 1 되니까 b가 2네요. 오케이, b는 2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x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수예요, 사실. b-4, b-3. 최소는 9, 최대는 81이었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둘이 나눠보니까 9만큼 나던데 지수끼리 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9다? a는 9분의 1이다. 9분의 1을 b-세제곱에서 9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b가 2여서 9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다. 따라서 a는 9분의 1, b는 2였다 까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a, b 찾았는데 문제에서 뭐 해달래? 야! 아, 둘이 곱한 거네. 따라서 답은 9분의 2가 되겠죠. 됐죠? 최소값을 가는데 그때 알파 베타 값도 구해달라네요. 그죠? 야, 이게 2y인데 여기도 2y죠. 7의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니까 7의 2y 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의 거듭 제곱은 양수죠? 따라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여 너는 둘이 곱한 값에 루트를 붙인 것과 같다. 둘이 곱하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하여 2루트 7의 x 플러스 2y 제곱. 너 4를 일정하지 않냐? 너 4였습니다. 따라서 루트 7의 4제곱이니까 7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98인가? 값만은 98인데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하, 여러분 이거 잘 구할 수 있을까? 산술기하 평균의 등원은 언제 성립해? 같은 값이었을 때 성립한다. 그지? 따라서 누가? 너와 너가 같은 값이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시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등원은 언제 성립해? a는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선생님 7의 x제곱이랑 49의 y제곱이 같아요. 그래갖고 x가 2y랑 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결과 98이 되려면 네가 같은 값 49 더하기 49여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x는 2였고 y는 1이었을 때 최소값 값만은 98이었다. 내가 왜 값마로 썼지? 이거 최소값이니까 m으로 써야 되는데 뭐 됐죠? 네가 알파고 네가 베타고 얘가 값마죠. 따라서 하나 둘 셋 야 다 더하면 101. 얼추 센 공통적으로 좀 틀렸던 위주로는 정리를 했고요. 30분, 4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앞에 단원 지수함수 쪽이랑 지수방부등식 쪽에 뭐를 스텝 3 좀 이따 풀이할 거니까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어?